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경석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선교로서의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선교, 사회 선교 그러면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회봉사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아편젤러 같은 경우는 사회 선교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로교의 햇셀은 목회 그 자체가 사회봉사와 사회정의가 포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선교에 대한 개념 바탕 위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안양감리교회고 이제 감리교단인데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사회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 사회의 가장 최초의 일들을 했던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1906년에 감리교 여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 반열방이 세워졌습니다. 이 반열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보관 운동이라는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너무 잘 알려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운동을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188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토인비홀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889년 시카고에서 헐하우스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06년이에요. 미국으로부터 보면 한 15년 전후에서, 또 영국으로부터 보면 20년 전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게 감리교 여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감리교 선배 신앙인들이, 선교사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교적 도구를 잘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계몽을 위해서, 또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 태화 여자관이 세워집니다. 마찬가지 감리교 여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1926년에 보혜 여자관이 세워지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원산의 반열방이 보혜 여자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함께 보혜 여자관은 끝이 납니다. 네, 안타까운 역사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배웁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나옵니다.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회선교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역사이고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그 당시 유행하고 최신으로 앞서가고 있는 선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그 지역사회를 사랑했고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학교도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우리 감리교 학교죠. 이게 감리교 역사이고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부목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목사로 있는 사람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소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부목사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부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육자회에 참석해서 제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들을 보고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교하느냐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 가지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수 있게까지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를 복지관을 파견한다고 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신은정 본부장님이 안양역에서 택시 탔는데 안양감리교회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안양감리교회 그러면 덕천교 지나서 거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뭐 누구를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회선교 단계별 수행 전략은 3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쪽 분야의 전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는 내재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선교 방식이 교인들로 하여금 공동체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내 것으로 우리 교회의 정책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하시는 모든 활동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거, 그게 내재화거든요. 이런 내재화 작업이 먼저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화입니다.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셔서 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12월이 되면 저도 복지관에 있으니까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데 이제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사회에서 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쌀 10kg 부대 하나 갖다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죠. 지금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아니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전도할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주는 거 에이 됐어. 그런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주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을 관리해드려요. 아주 전문적으로. 사실은 이 일을 교회가 먼저 했거든요. 반열방이라든지 태화 여자관이라든지 보혜 여자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자선적인 차원에서만 그치고 있지만 사회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많은 사업들이 이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교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과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문화 단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이제 자살 예방 사업도 할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재화를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사회선교를 감당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걷기 축제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이거 처음부터 다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걸 하시려면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담임 목사님들께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도 끝까지 하는 것,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평신도 그룹이든 목회자 그룹이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3단계 차원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생명보듬이 기초교육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사도 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원교육, 전성도들을 향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인들을 내재화시키는 작업으로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속장님들도 훈련시키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은 하지 않더라도 아까 번개탄 사가고 청테이프 사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디에다 연락해 줄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자살은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감싸줘야 한다는 생명 존중을 알릴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스며들게 하는 교육으로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고 담임 목사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가장 쉬운 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영혼구원과 함께 생명 살림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함께 앞서 나가신다면 아직 개척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25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1년 예산이 25억입니다. 복지관 1년 예산이 25억인데 한 국가의 자살 예방 사업이 250억이면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직 국가가 이 사업을 정말 전문성 있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로 그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듬이 기초교육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내재화시키는 작업, 또 임원들과 평신도 지도자 그룹 내재화시키는 작업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명보듬이 교육은 2강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협의하셔서 강사들이 파견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세미나라든지 속상 세미나, 성도 세미나들을 통해서 생명 존중, 지역사회를 품기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살 예방 캠페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내재화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다음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할 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저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또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그리고 안양감리교회와 함께 네트워크하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사회 50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부스도 운영하고 다양한 볼거리들을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앞으로 실무자 그룹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 때는 그런 노하우들을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 주간 9월 10일 전후해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시 장소, 방법, 예산을 저희가 정하고요. 참고로 1회, 2회 때는 거의 교회 예산이 100%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네트워크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훨씬 더 예산도 늘어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산들이 함께 모여져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 및 세부 계획 수립이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양시 그러면 안양시 자살 예방 그러면 안양감리교회, 안양시 자살 예방 걷기 축제 그러면 안양 월드휴먼 브릿지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양시의 시민 축제로 만여 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뭐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도 홍보가 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조직화 단계입니다. 개교회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시는 건데요. 2단계에서는 생명보듬이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강사를 양성하셔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교육자나 평신도 그룹 중에서 교육과 관계에 있는 분들 또 교육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개발하셔서 조직하시고 이분들을 양성하셔서 보내시면 아직까지는 학교의 교육 경비가 자살 예방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육 경비 자체를 이 교육에만 투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비에서 딱 몫으로 정해서 이건 생명 존중 예산이야으로 딱 떨어뜨려주면 그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통으로 교육 경비를 주니까 여기에서 교육 예산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더 급한 영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약간의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곳에 나갑니다. 초등학교 4곳에 나가서 저희가 거의 한 학기 수업을 합니다. 10주. 저희는 이제 율목에서 하는 건 10주 프로그램이고 라이프오프에서 하는 건 2강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이런 강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냄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강사 교육 또한 라이프오프에서 책임지고 교육시켜 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대신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이런 강사들을 관리하고 파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생명존중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월드휴먼 브릿지, 그리고 저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4곳에서 함께 연합사업을 진행했고요. 2015년도에 안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4,0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학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10주차.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주차 학교에 들어가고요. 100% 저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안양의 만안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그다음에 안양서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다가 뭐 때에 따라서는 조금 학교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안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은 무조건 저희 교육을 받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4학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이 사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이거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몇 학기 못 하게 돼서 학교에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학교에서 교육 경비를 활용해서 절반은 본인들이 되시겠다. 그렇게 해서 강사를 파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 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양시 내 모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몸 튼튼 마음 튼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만 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저희가 또 조사해서 그 결과 효과성을 봤는데요. 그때 이제
이화여대 이광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 조성동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또 신은경 부총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살의 문제, 생명 존중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답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율목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나눔 교육입니다. 마찬가지 원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드릴 수 있고요. 강사 교육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눔 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나눔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하고 여기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놀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어느 순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송, 노래 또 거기에서 했던 것들을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하려고 하면 또 서로 아이들을 차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한다고 할 때 저희들도 보람이고 학교에서도 매년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생명존중 교육은 10회기, 무지개 강사 교육은 2회기, 저희는 10회기, 나눔 교육은 6회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옆에 있는데 자살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받은 충격이라든가 앞으로 안고 살아가야 할 트라우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아이 없는 데서 했더라면. 근데 아이가 옆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목을 매셨어요. 목을 맸는데 그 아이의 그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움직이지 않아. 아이들에게 그런 트라우마들이 정말 얼마나 평생 동안 그 아이를 힘들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런 생명존중 2단계로서 강사를 파견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강사 양성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자 성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강사를 파견해서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걷기를 통해서 모금된 예산으로 사용하지만 혹시라도 교회에서 혹시 예산을 책정하실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예산 책정하셔서 보내시면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학년 아이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교회 이름이 아닌 이 생명존중 나눔 교육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생명 존중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려, 이해, 또 나눔 가치 실현, 또 자살 존중, 또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강사가 초등학교에 가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번은 나눔 교육 함께 쓰는 우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단계인데요. 전문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시고 또 전문적으로 지역사회 사회선교를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단계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인 라이프호프와 또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죠. 손봉우 교수님 오셔서 저희 월드휴먼 브릿지 그 총회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사회 선교를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 건강한 NGO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교회가 힘을 얻고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반열방이나 태화 여자관을 통해서 그렇게 지역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선교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기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